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데 AI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제 수업을 하는데 남자분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새로운 배움을 하는데 그거를 모두 챗 GPT에 의존해서 배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챗 GPT를 잘 쓰시려면 그 챗 GPT가 알려주는 내용을 판단할 줄 아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 챗GPT를 사용하면은 그걸로 어느 정도의 overview, 대략적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분야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기는 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안다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information이 있고 knowledge가 있습니다. 여기서 information은 그 시대의 담론을 말하고요. knowledge는 어떤 사람이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말합니다. 통찰 같은 것들이 다 knowledge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책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경험으로 통한 그런 이해를 만든 것이라서 이거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챗GPT는 AI는 우리 인터넷에 있는 그런 무료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들,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 이게 대략적인 그런 어떤 지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반적인 혹은 체계적인 이해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를 배우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그 분야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 분야를 공부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통찰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움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움을 받으면은 그 분야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게 돼요. 이 관점은 다른 말로 discipline이라고 하는데요. discipline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training,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가 되고자 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되려면은 어떤 특정 환자를 다루거나 뭐 피를 다루거나 어떤 상황을 다루는 그런 특정한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접근 방식을 배웁니다. 그런 접근 방식이 바로 디시플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디자인을 세 군데, 세 가지의 좀 종류가 되는 디자인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세 개 다 같은 디자인이지 다 다르게 문제를 접근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삶을 살고, 삶을 산다는 말을 have a life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have a life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work인데 그 work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뭔가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디자인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런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패션 디자이너에게 드로잉이란,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에게 드로잉이란,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드로잉이란, 다 드로잉을 다르게 보아요. 그런데 이것을 챗 GPT가 인터넷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딱 알려주면은 그게 과연 이런 디시플린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어떤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이걸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이해하는, 그런 정통하는 지식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하나의 튜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그게 어떤 코र्스, 어떤 과정, 어떤 한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AI가 제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배우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배움을 얻고, 다른 말로 그런 관점과 태도와 그런 디스플린을, 훈련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째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랑은 좀 달라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되게 요약한 것들이고 이렇게 좀 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책은 책을 한 권 써보려고 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써야 됩니다. 정보와 지식을 정리해서 아주 틀에 맞춰서 틀을 발견하고 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좋은 책이란 그 구조가 정말 짜임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계고, 그 과정에서 세 번째로 뭐 일부 그런 부분들, 아주 그런 편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아니면 대략적인 거를 좀 더 대략 큰 그림으로 overview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AI라는 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면 그 사람을 teacher라고 하거나 lecturer라고 하거나 professor라고 하죠. 그리고 author, writer도 있겠고요.
근데 AI는 비교를 하자면 튜터예요. 튜터는 소그룹이나 1대1로 뭔가를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걸 튜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튜터에게 그런 전반적인 거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큰 그런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그 지식을 쌓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부자의 110가지 생활하는 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거는 인생을 잘 사는 건데 이 인생을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한국에 정말 부재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교육을 그런 교육을 받고 크지 않아가지고 그 이해를 하면서 저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이해들을 이 책들에 한 권씩 한 권씩 내어놓고 있어요. 지금은 또 제 새로운 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저의 5번째 책이고 그 6번째 책에서는 또 제가 깨달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배움을 쌓아서 정리해서 그거를 언어라는 그런 형태로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문제 해결을 인간의 뇌가 합니다. 그래서 AI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진정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는 이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으로 배우세요. 여기는 저희 동네 서점인데 좀 조용한 곳이어서 제가 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No worries.